왼팔이 잘려도 태극기는 놓지 않았다. 19살 피로 쓴 만세. 1919년 3월 10일 광주의 장날이었습니다. 그날 시장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를 뚫고 한 여고생이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 태극기를 든 그녀가 앞으로 달려나가자 군중도 함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일본 헌병이 휘두른 칼. 그 순간 그녀의 왼팔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팔을 잃은 소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 만세를 외쳤습니다. 조선은 죽지 않는다. 대한독립 만세.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곧 광주로도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19살 윤영숙은 조국의 이름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은 거사 전날인 9일 밤 학교 지하에 모여 고종 황제 장례식 날 입었던 치마를 찢어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천이 아니라 조국의 심장이었습니다. 3월 10일 오후 2시 그녀들은 태극기를 감춘 채 시장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뒤 수천 명의 군중 속에서 윤영숙은 맨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광주 시내는 그렇게 대한 독립을 외치는 만세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수백에서 수천 명으로 불어난 인파. 그 시위의 맨 앞에는 윤영숙이 있었습니다. 일본 헌병이 진압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헌병이 휘두른 날선 칼이 윤영숙의 왼팔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고 팔은 땅에 떨어졌으며 손에 쥐고 있던 태극기까지 나뒹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윤영숙은 남은 손으로 태극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여학생의 외침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의 가슴을 찢고 들어갔습니다. 일제의 칼이 그녀의 팔을 꺾을 수는 있어도 조국을 향한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어 고문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눈마저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4개월과 연금 4년.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한 팔이 잘리는 중상을 입고 그곳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와 고문을 당했던 그녀는 추록 당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추록 후에도 그녀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왼팔은 조국을 위해 바쳤고 나머지 한 팔은 문맹태치 교육을 위해 바치겠다는 신념으로 불구의 몸으로 어린이 교육과 선교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조국. 그러나 이념의 갈등 속에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고 여수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녀는 손양원 목사와 함께 인민군에게 끌려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날 제 팔은 잘려나갔지만 제가 든 태극기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살아있었고 저는 그 증거가 되고 싶었습니다. 남도의 유관순이라 불리는 윤영숙.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불러주는 일이 곧 기억이고 애도입니다. 댓글로 그녀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윤열녀라고도 불렸던 이유. 그 끔찍하면서도 강렬했던 순간의 이야기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잊힌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